네. 영상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종이 등비수열의 극한 파트긴 한데 앞에서 공부했던 수열의 극한과 관련된 명제부터 같이 다뤄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렸겠지만 영상으로 수업을 하는 이유는 개개인의 어떤 학습 속도도 고려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복습이나 좀 생각할 시간을 중간중간에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그런 취지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있으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문제는 교과서에 있었던 문제였는데 풀었던 반도 있고 안 풀었던 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본다면 수열 AN 더하기 BN이 수렴하면 두 수열 AN과 BN도 수렴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합이 수렴한다고 해서 그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수열들까지도 같이 수렴을 할까라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배운 정리가 그게 있었죠. AN과 BN이 수렴하면 AN 더하기 BN도 수렴을 하는 거잖아. 이건 그 명제의 역이 되는 거죠. 역이 만약에 참이었다면 교과서에 안 나왔을 리가 없어. 분명히 명제로 정리를 좀 했겠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합이 수렴하는데 각각은 수렴하지 않게 적어도 하나는 발산하는 녀석으로 만들면 되는데 발산하는 수열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 조금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진동이었죠. 그래서 AN이라는 수열을 1, 0, 1, 0, 1, 0 이렇게 가는 수열이라고 하고 BN이라는 수열을 0, 1, 0, 1, 0, 1로 정리를 하게 되면 AN 더하기 BN으로 새로운 수열을 만들면 이 녀석은 1, 1, 1, 1, 1, 1이니까 얘는 1로 수렴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두 개가 모두 발산, 발산인 형태이긴 하지만 앞에서 수업을 했던 바는 조금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짓. 두 번째 명제 보겠습니다. AN과 AN-BN이 수렴하면 수열 BN도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죠. 얘는 우리가 지금 다룰 수 있는 수렴하는 수열이 두 개나 있네. 다시 말해서 이 두 개를 잘 조작해서 BN을 구성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해가지고 BN을 만들 수 있다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얘에서 얘를 빼면 BN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수열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서 AN-BN 이렇게 빼는 거죠. 그러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기 때문에 얘는 뭐 할 수밖에 없어. 만약에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을 하는 거였다면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을 하겠죠. 수렴을 하겠죠. 이 정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중요한 정리입니다. 왜 중요한 정리가 되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얘를 지금 이제 명제로 다 놓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든 계산은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을 때 뭐 BN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풀이를 써야 된다면 분명히 BN이라는 극한은 이런 식으로 내 손 안에 수렴하는 수열 두 개를 놓고 얘를 구해야 맞는 거지. 근데 간단하게 봤을 때 AN이 지금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지금 베타로 수렴을 한다면 BN이라고 봤을 때 이거 순서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얘를 예를 들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을 한다고 해보자. 얘가 만약에 그러면은 BN이라고 하는 수열을 두 개를 뺀 거니까 얘는 베타로 수렴을 하는 게 맞잖아요. 이 과정대로 따져본다면.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N-BN이 알파-베타로 수렴하네? 근데 AN이 알파로 수렴하네? 그럼 BN은 베타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건 어디일 때? 객관식일 때. 그러니까 조건을 해석을 할 때, 이게 메인이 아닐 때, 풀이를 써야 되지 않을 때, 안 와도 될 때의 풀이법이 되겠죠.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지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앞으로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알파를 수렴해 나머지도 결과를 가지고 그냥 계산을 할 거라는 이야기야.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얘를 리미트를 쪼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AN과 AN-BN이 수렴하면 BN도 수렴한다. 2번과 똑같은 구조였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우리 손에 수렴하는 수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 본다면 리미트,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그냥 리미트라고만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이 무한대로 갈 때까지를 표시를 해야겠죠. bn을 만들려면은 an, bn을 an으로 나눠주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리미트를 이렇게 쪼개 an, an, bn. 만약에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을 한다면 얘는 베타가 될 거고 알파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리미트 bn이니까 결국 bn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수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an이 분모로 와 있지. 그리고 알파도 분모로 와 있단 말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은 an도 0이 아니어야 되고 알파도 0이 아니어야겠죠. 이 조건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겠죠. 거짓. 만약에 내가 발레를 찾고 싶어. 발레를 찾는데 빠진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얘는 발레를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레를 찾아. an이 0으로 아예 0이 있는 수야. an이 그냥 0이야. 모든 항이 0이야. bn은 발산해야겠지. 발레를 찾아야 되니까 n이라고 놓으면은 자 an 수렴하죠. an 곱하기 bn을 하면 0이니까 수렴하죠. 하지만 bn은 수렴하지 않는 얘가 되는 거지. 또는 내가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찾고 싶다. 그럼 an은 0이 아닌 건 맞지만 얘가 이렇게 0으로 수렴해버려. bn도 발산한 녀석이 돼야 돼. n으로 일반항을 정해놓으면 an도 0으로 수렴하고 an 곱하기 bn을 하면 1이잖아요. 얘도 수렴을 하죠. 하지만 bn은 뭐해? 발산하고 있는 녀석이 된다는 이야기지. 자, 발레를 찾는 것도 뭐가 바탕이 돼야 돼? 이 증명이 바탕이 돼야 돼.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거짓인 건가?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발레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내가 어떤 수열로 발레를 들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번은 명제가 이제 나오다 말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자주 써먹는 겁니다. 이제 별다른 증명 없이 써먹는 건데 an과 bn이 이렇게 수렴을 해. 그러면은 실제 명제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제곱이 같다라는 명제인데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an이 알파로 수렴을 하면 an의 제곱은 an 곱하기 an인데 an이 수렴하고 있어.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두 개를 곱한 것도 그 결과인 극한의 곱으로 표현이 될 거란 말이게 우리가 배웠던 성질이었죠. 둘 다 알파의 제곱으로 똑같은 값으로 수렴을 할 거다. 역은 성립을 할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이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도 수렴한다. 그러면 이래요. 이거 맞나요? 반대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곱이 수렴했을 때 각각의 수열이 수렴하냐 이건 1번 맨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발레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곱은 수렴하는데 원래 수열을 수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마이너스 1, 1, 1, 아니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걸 하면은 an은 발산하죠. 진동하니까. 하지만 an을 제곱화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은 다 뭐가 돼? 1이잖아요. 그러니까 an의 제곱으로 만든 수열은 1, 1, 1, 1이니까 얘는 수렴하는 녀석이 되겠죠. 그나마 수렴한 제곱도 수렴한다. 5번 보겠습니다. an에서 bn을 뺀 게 0으로 수렴했을 때 이렇게 된다. 얘는 조건이 한 넣어봅시다. 그냥 어차피 an이 분모로 왔는데 0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이거는 an에서 bn을 뺀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an과 bn이 같은 극한으로 갈 것이다. 그럼 자, 만약에 이거를 내가 증명한다고 해보자. 이게 증명이 되려면 만약에 리미트가 an과 bn이 수렴해서 우리가 리미트를 쪼갤 수 있어. 그럼 리미트 an 마이너스 리미트 bn이 0이란 말이야. 그러면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같지. 그럼 만약에 얘가 수렴한다고 했을 때 리미트 bn 리미트 an으로 쪼갤 수 있다면 자,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만약에 성립을 해.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두 개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두 개가 같고 두 개를 분수로 만들었어? 그럼 당연히 1로 수렴하는 게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야? 뭐가 없어? 1번. 수렴 조건이 없죠. 수렴 조건이 없으니까 이걸 못 써, 아예. 두 번째, 어떤 조건이 필요해? 리미트 AN.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한다면, 만약에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리미트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이 0이 아니라는 조건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거짓이야. 그러니까 얘는 거짓인데, 발레를 찾으라고 했을 때 이런 조건들을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렴을 아예 안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렴값이 0이 아닌 녀석으로도 찾아볼 수가 있겠고. 어, 얘는 발레를 뭐 요걸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 0이 아닌 녀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an이라는 수열을 0으로 수렴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an이라는 수열을. 이걸 일반어로 써도 되겠네. 그러니까 an을 n분의 1로 0으로 수렴하게 만들어. bn을 n분의 2로 수렴하게 만들어버리면 둘 다 수렴하죠. 수렴 조건을 만족시켰어. 하지만 an이 0으로 수렴하니까 분명히 얘는 안 될 거란 말이야. 실제 an분의 bn을 하면 뭐가 나와? an분의 bn을 하면은 2가 나오죠. 2로 수렴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어, 수렴하지 않는 형태로도 발레를 구성해 볼 수 있겠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이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좀 해보라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종이 같은 거를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탐구한 내용들이나 이런 사사로운 것들, 짧은 것들, 이런 것들 쉽게 좀 고민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상태의 발레, 수렴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발레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수렴하지 않아도 사실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6번 보겠습니다. AN과 BN을 곱했을 때 얘가 알파로 수렴을 해. 그럼 두 개 모두 수렴한다. 이것도 지금 사실은 저 앞에 있는 1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어, 곱한 게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할 것인가? 이거는 뭐 안 되겠죠. 그래서 거짓이고 발레, 이런 발레는 뭐 많이 찾을 수 있겠지. AN이 n이야. 발산해. 근데 BN이 n분의 1이야. 뭐 이런 된다는 얘기잖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얘를 어떻게 꼴로? 무한대꼴로 만들어버리면 얼마든지 얘를 찾을 수 있겠죠.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상수를 수렴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분모 이 각각은 모두 발산을 시킬 수가 있죠. 모두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는. 7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에어컨 좀 켜고. 어우, 더워. AN이 무한대로 가고 BN-AN이 알파로 수렴을 한다면 AN분의 BN은 1로 수렴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얘도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쨌든 수열을 다룰 때 무한대로 가는 녀석이 편해? 수렴하는 녀석이 편해? 그러니까 수렴하는 녀석이 편하다는 이야기지. 근데 무한대로 간다는 조건은 어떻게 진화가 가능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은 분명히 0으로 수렴한다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결과가 이제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습관이 되는 겁니다. 무한대로 가는 수열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럼 나는 수렴하는 수열 하나를 찾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은 주어진 극한을 유도를 만약에 해본다면 an분의 bn을 만들고 싶어. 내 손 안에 있는 거는 수렴하고 있는 수열 두 개야. 얘랑 얘를 가지고 an분의 bn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얘랑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an분의 bn을 만들까? 두 개를 어떻게 버리면 되겠어?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an분의 1과 bn-an을 곱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 빼기 1이 되겠죠. 얘가 어디로 수렴한대? 알파로 수렴을 한대. 알파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이라고 해볼게요. 네? 아니지. 이게 왜 거기로 수렴해?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얘가 알파로 수렴하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선생님이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1로 수렴해. 근데 전체가 0으로 수렴해야 돼? 그럼 an분의 b는 어디로 수렴하겠어? 1로 수렴을 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풀이로 쓸 때 이걸 리미트로 쪼개면 안 된다는 거잖아. 얘가 어디로 수렴할 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이 어디로 가는가를 쓰시오, 풀이를 쓰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야 한다는 이야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 마이너스 1에서 2를 더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열 어디로 수렴해?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는 1로 수렴하죠. 수렴하는 수열 두 개니까 쪼갤 수 있지. 쪼개면은 1로 수렴한다라고 풀이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야.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할 때는 바로 판단을 해야 돼. 0으로 수렴하고 1로 수렴하네? 그럼 얘는 1로 수렴하겠네. 하지만 풀이를 쓴다면 수렴하는 수열을 가지고 쪼개서 풀이를 써야 한다는 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보겠습니다. an이 무한대로 가고 bn이 0으로 수렴하면 an분의 bn이 0이 된다. 무한대로 가는 녀석이네. 그럼 일단은 이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an분의 1은 0으로 수렴하겠구나. 사실 이 문제에서는 크게 도움은 안 되겠죠. 얘도 한번 보면은 n은 무한대로 가고 bn은 0으로 가잖아요. 근데 an과 bn을 곱했다는 얘기는 이건 어떤 형태란 얘기야? 무한대 곱하기 0꼴이란 얘기거든? 근데 0은 실제로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이런 꼴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꼴과 같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항상 0이 나오나? 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거짓이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부정형이고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거짓이고 거짓. an이 n으로 무한대로 가고 있고 bn은 0으로 가야 돼. 근데 곱한 거는 0으로 수렴을 했으면 아예 이면 0으로 수렴하지만 an과 b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bn을 n분의 1로 해버리면 an, bn은 뭐가 나와? 1이 나오죠. 혹은 an이 n인데 n제곱이야. bn을 n분의 1로 했으면 n은 무한대로 가고 bn도 0으로 수렴하죠. 하지만 an, bn은 n이 나오니까 무한대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서 했던 형태를 다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얘를 n제곱분의 1로 했어. 그러면 an, bn은 n분의 1이 나오죠. 이때는 0이 되겠지. 반례가 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an이 무한대로 가고 bn도 무한대로 가면 이건 0으로 간다. 이거 똑같지 않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도 부정형이야. 다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둘 다 무한대인데 뺐을 때 0이 나오지 않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an을 뭐 n 플러스 1이라고 하고 bn을 n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두 개는 모두 무한대로 가지만 두 개를 빼면 1이 나오죠. 뭐 너무나도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아예 뭐 수렴을 안 하게 할 수도 있겠지. an을 2n, bn을 n이라고 해버리면은 an 빼기 bn을 해버리면 얘는 n이니까 무한대로 가버리는 녀석도 있겠죠. 얼마든지 부정형의 형태에서 다양한 결론을 낼 수 있다. 10번 보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니까 목이 좀 금방 쉬어버리네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이 0으로 수렴한다.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bn은 알파로 수렴한다. 자, 우리가 했던 얘기랑 비슷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야?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수렴하는 조건이 있네.
AN이 알파로 수렴하네. 얘가 알파로 수렴해? 그럼 베타도 알파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 전체가 0으로 수렴을 해야 되니까. 판단은 끝났죠. 판단이 끝났죠. 근데 이걸 이제 증명을 해보려면 내가 리미트 bn이 뭔 소리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값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우리 손 안에 있는 두 개의 수렴하는 수열을 가지고 b를 만들어야 된다. 아까 했던 것처럼 an에서 an-bn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an은 알파로 수렴하고 an-bn은 0으로 수렴하니까 두 개를 뺐잖아요. 얘는 알파로 수렴을 하겠죠. 불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an-bn이 0으로 수렴하면 an과 bn은 모두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an에서 bn을 뺐을 때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한다면 얘가 만약에 선생님 그럼 만약에 여기서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한다. 즉 an의 극한과 bn의 극한이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 말을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건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이 0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얘를 쪼갰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bn을 뺐을 때 0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얘가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두 개가 이렇게 같게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 이 명제가 바라는 식은 이거거든요. 이걸 뭐가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야? an과 bn이 모두 수렴한다는 조건이 필요하죠. 근데 얘는 그런 조건이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야. 그리고 내가 반리를 찾고 싶어? 그럼 an과 bn이 적어도 하나가 수렴하지 않는 형태에서 값이 나올 것이다. 적어도 하나가. 가장 간단하게 그냥 an을 n, bn을 n이라고 해버리면 둘 다 발산하지만 두 개를 빼면 0이니까 얘는 수렴하는 녀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an과 bn을 수렴한다는 조건을 붙이면 얘는 뭐가 되겠어? 참인 명제가 되겠죠. an과 bn이 수렴한다라는 조건을 붙으면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수열 an과 bn이 모두 발산하면 수열 an, bn도 발산한다. 곱한 게 발산하면 이것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발산에 대한 5개념 같은 형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산하는 수열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무한대로 가는 녀석을 생각을 해버리면 an이 무한대로 가고 bn이 무한대로 가. an, bn 곱한 거 당연히 무한대로 가지 않나? 참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건 뭐야? 발산에 대한 개념이 아직 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자, 발산하는 수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를 제일 먼저 떠올리라고 했습니까? 진동하는 형태라고 했죠. 진동하는 형태. 그래서 AN을 진동하면서 10, 10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10, 10 뭐 한번 해봐. 그냥 BN을 0, 1, 0, 1 이거는 뭐 한 번에 딱 뭐 정할 필요 없잖아. 내가 뭐 결과가 안 나오면은 좀씩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AN, BN을 해버리면 0, 0, 0, 0, 0 AN과 BN이 발산하죠. 발산, 얘는 수렴하지. 그래서 거짓이 되겠습니다. 반례가 있죠. 대부분 거짓인 명제가 많습니다. 문제를 만들 때 참인 명제는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참인 명제는 많이 달아주기도 하죠. 달아주는 문제일 것 같은 데서도 좀 거짓인 명제를 잘 골라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인 명제가 사실은 명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 때 좀 신경 쓰는 부분이라는 얘기지. 누가 봐도 거짓인 거는 안 낼 것 같고, 누가 봐도 참인 것도 안 낼 거야. 그럼 실제로, 어, 좀 거짓처럼 보이는데 참인 것보다는 참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짓인 명제들을 조금 많이 출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